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활용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치? 활용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때 1차 함수 막 열심히 했었잖아. 1학기 제일 마지막에.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은 함수예요. 근데 이제 차수가 하나 높아져서 2차 함수 단원이 되는 거죠. 자, 2차 함수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2차 방정식을 가급적이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풀었었죠? 제 기억엔 뭔가 숙제를 내줬던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아니겠죠? 기분 탓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5번부터 몇 페이지? 9페이지 45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앞에 다 풀었나요? 한 페이지만 넘겨봐요, 앞으로. 어머, 다 풀었어. 훌륭한 친구군요. 반성해야 돼. 어디? 9페이지. 9페이지 풀었냐고요? 네, 9페이지 푸셨냐고요. 풀었어요. 개소리까지. 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45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두 근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 구하기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2차 방정식 중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형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런 꼴로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게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었어. 그래서 2차항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a, 1차항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b, 그 다음에 상수를 c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요거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 성립하느냐 하면요, 두 개의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었죠? 여기 있는 녀석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죠.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 다음 G형.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나타냈었죠? a분의 c. 그렇죠. A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고 그 다음에 A,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것들이 계수니까 근과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요거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는 중입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각각 p하고 q. 이게 아까는 뭐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개로 얘기했지만 사실 그 근 주는 거야. 마음대로죠, 뭐. 그죠? 문자 두 개만 써서 주면 돼요. 그 각각의 근이 p랑 q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요까지만 보고 p하고 q에 대해서 관계식을 좀 두 개를 세울 수가 있어. 그렇죠? p 플러스 q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a는 여기서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를 분모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는 플러스 5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5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5를 넣어야 되겠죠. 이거 전체를 이만큼을 다 b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도 마이너스지만 사실 요 위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두 개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결국 2분의 5다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건 p 곱하기 q의 값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p 곱하기 q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가 되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요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일단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p-1이랑 그리고 q-1을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4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녀석은 무조건 답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4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4라고 쳤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1차항이라든지 상수항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어. 별말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써서 ax 플러스 b는 0 이런 걸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하고 b 값만 구해주면 이게 마지막에 답이 될 겁니다. 답이 될 건데 아직 a하고 b를 안 구했어. a하고 b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두 근이 p-1, q-1이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예요. p-1이랑 q-1을 합한다 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거는 뭐에 해당해야 되느냐면은 여기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마이너스 거기 왜 또 속닥속닥거려? 자, a분의 b 즉 마이너스 4분의 a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나요? 식 세우고 나서 또 하나 이제 p-1이랑 q-1을 곱해야 되겠죠? p-1 곱하기 q-1 두 분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써보면 4분의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여기서도 적용을 시켜본 거죠. 왜 나왔는지 알겠죠? 이 식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해줘야 되느냐? a랑 b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디가? 오우, 야,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앞자리로 옮기는 건가요? 훌륭하군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와도 되는데. 이게 여기 나는 분명히 여기다 놓거든? 근데 1시간만 수업하고 나면 한 30cm씩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 자꾸.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와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 식부터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거 좌변을 전개하면 뭐가 되니? 얘를 전개해보면 p 플러스 q가 당연히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좌변이 되겠죠. p 플러스 q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야, 너 심각한데? 요 정도에서 안 보이면? 자, 요게 좌변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a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마이너스 4분의 a로 가지 말고 여기 p 플러스 q가 얼마였던지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옆에서 p 플러스 q가 2분의 5라 그랬거든. 그럼 요만큼 대신에 2분의 5를 실제로 넣는 거죠. 요 옆에 2분의 5라고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2분의 5 마이너스 2해서 실제 값은 2분의 1이 될 것인데 그게 요쪽 식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하고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는 얼마가 되겠어요? a에 들어갈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돼요. x자로 곱하면 되고 이 마이너스는 분모든 분자든 아무 데나 한 군데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안 들려요? 수업 듣기 시작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값 구했어. a값 구했고 자,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pq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좌변은 그렇죠. 차근히 이렇게 싹싹싹 전개를 해보면 p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좀 넣어볼 건데 왼쪽에서 p 곱하기 q가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었으니까 요만큼 대신에는 2분의 1을 넣어줘요. 2분의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를 보니까 이건 어디서 있었던 걸 써먹으면 되느냐면 이 p 플러스 q 요거를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그냥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요만큼 대신에 얼마를 넣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안 됨? 자, 왜 그러냐면 요 부분을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렇죠. 괄호로 묶으면 요만큼을 요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 p 플러스 q가 2분의 5라는 걸 여기다 쏙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을 테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그대로 옆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그거랑 뭐가 같아야 되느냐? 4분의 b랑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4분의 b가 같아야 돼요. 그 말은 b는 얼마냐?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주고 마지막에 아까 여기 답이라고 써놨던 녀석에다 a랑 b에다가 값을 쏙쏙 꽂아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a에 마이너스 2, b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문제 좀 길죠? 이제 중3쯤 됐으니까 이제 한 문제 푸는데 한 2, 3분씩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설명 시간까지 아마 한 5분 푼 거, 5분 정도 푼 것 같긴 한데. 자,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두 번 이제 적용을 해줘서 앞에서는 값으로 나왔었으니까 뒤쪽에는 이제 문자로 나온 부분에 앞에서 구했던 값을 쏙쏙 대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값을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6번을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46번 한번 풀어보시고 자, 어디 잘 풀어놨는지 볼까요? 틀렸는데 이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맞았고 그래요. 앞에 거 활용 부분 답 다 맞췄던가 우리?
요거까지는 다 했었지. 요거까지 했었나? 1, 5, 5, 2분의 1, 3, 4, 2, 5 맞고 그 다음에 2, 4, 7 K 마이너스 1 합니다. 맞고 아 맞아 2, 2, 18 맞고 요거 한번 다시 보시고 4 맞고 1, 3 좀 이상하고요. 맞고 일단 여기까지. 지윤아 혹시 거기 앉아서 여기 잘 보이니? 잘 안 보여?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한 50cm씩만 앞으로 좀 와줄까요? 왜 이렇게 뒤로 많이 가 있지? 전체적으로 조금만 좀 앞으로 조금만 붙어줘요. 요 정도까지. 됐어. 어? 이 친구도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투덜투덜거리고 있더라고. 아니면 책상을 여기로 옮겨도 돼. 아니야 거기가 낫겠다. 거기서 조금만 더 앞으로 와. 조금만 더 앞으로. 이 정도면 꽤 보일만한 것 같아. 잘 보이나요? 눈이 좋군요. 렌즈 낀 거니? 자 풀어봤나요? 46번 몇 번 나왔어요? 점점점 이응 몇 번 나왔니? 46번? 지우 46번 풀어봤나요? 어허 그래요. 자 그러면 어디 4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식을 어디까지 제대로 세웠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봐봐. 자, 일단 이 정도 반 정도 해놓고 자 46번 문제를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요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요까지 해서 식을 두 개를 세웠습니까? 세울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세우느냐면 두 근의 합이라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뭔가 값을 해놔야겠죠.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2라고 세웠으면 맞게 세운 거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해가지고 2가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세웠으면 great. 요까지 이렇게 일단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우 자리 바꿨어? 휴. 자 알파분의 1 그리고 베타분의 1 얘네 둘을 각각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3인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꼴이 되는 요런 녀석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근데 아마 그대들이 힘들어했던 게 어디에서 힘들어했냐면은 요 두 개가 근이다 라는 데서 갑자기 두 근을 합하려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막 이런 게 나오지. 그리고 두 근을 곱하면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마도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분수 계산했던 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지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아 이지은이? 잠깐만 지은이가 한 명밖에 없지 않나? 여튼 미안해. 자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같은 거 계산하려면 분수 더하기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통분이죠. 통분이기 때문에 얘도 통분을 해준다는 것이야. 통분을 한다는 거는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이 서로 곱해버려요. 곱해버리니까 분모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 그러면 갑자기 분모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됐으니까 요 앞에 있던 알파분의 1이라는 녀석은 졸지의 분모에 갑자기 베타가 하나 더 곱해진 셈이야. 그러면 분모만 곱해지면 등호가 성립이 될 리가 없으니 분자에도 똑같이 베타라는 녀석을 곱해주자라고 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알파 베타 분의 얼마가 되느냐? 이번엔 알파가 곱해진 거잖아 분모에. 그렇죠? 얘랑 비교하면 분모에 갑자기 알파가 늘어났잖아.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알파라는 녀석이 존재하면 베타 베타 알파 약분하고 나면 원래랑 똑같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걸 묶어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베타 분의 써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냐면 옆에서 구해놨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놨던 값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요. 분모에.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값이 얼마가 됐냐?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뭐가? 두근의 합이. 근데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니까 요 식에서부터 나온 건데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뭐에 해당하니 얘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이 저 위에 있는 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는 마이너스 해놓고 요것분의 이것이 될 거잖아. 그쵸? 이것도 역시나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어. 지은 요까지 왔으면 a는 어떻게 값이 뭐가 되죠? 얘가 등호가 성립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같으니까 눈이 많이 나쁘구만. 자, 그래서 분자 a는 2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는 거. 곱하면 계산하면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비교적 간단하네요. 알파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얘가 이제 두근의 곱이니까 여기 있었던 식에서 뭐에 해당하느냐면은 3분의 b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야. 맞죠? 순서가 그래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열심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3분의 b 이렇게 두고 따라서 b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a는 2,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식을 a하고 b 값 방금 구한 걸 넣어서 바꿔 써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녀석이 되니까 답은 아마도 3번이 되겠네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 쓰는 그런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요 식 두 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거 두 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데 47번 문제도 시켜보면 왠지 시간만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시고 푸는 거는 같이 보도록 하죠. 계속 커피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화장실 가고 싶겠어. 많이 마셔가지고. 자, 47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b는 0. 얘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다는군요.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에 두근이 각각 알파 플러스 1이랑 그리고 베타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저 X제곱이에요? 어느 거요? 이거요? 아니요, 그 옆에 거요. 어느 거? 이거? 아니요, 저거 X제곱이구나. x제곱이에요. 네. 자, 그냥 문제에 써 있는 걸 이렇게 한번 좀 써봤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두 번 적용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적용하고, 여기서 한 세트 적용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분의 a 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반응 좀. 맞죠? 마이너스 a 되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분의 3b라고 해가지고 넌 3b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요 옆에서도 한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해보면 얘네 둘이 근이래. 얘네 둘이 근이니까 두 개를 서로 더했을 때 더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알파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이랑 더했을 때라는 그런 의미고, 그러면 요거 일단 먼저 요거부터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마이너스 1분의 3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주영?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오, 이상하면 얘기해. 왜 저렇게 돼요? 그래, 빨리 얘기하지 그랬어. 자, 보면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 분필로 빨간색
그 다음에 색깔 잘 보이나요?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자, 노란색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 분해 무슨 색깔,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빨간색 분해 파란색. 이게 바로 아까부터 뭐 열심히 떠들던 뭐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a분의 c라고 얘기하는 거, 그 색깔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이 분모로, 파란색 부분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 분의 곱은, 곱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분의 노란색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부호 바꿀 거 없이 빨간색 분의 노란색 이렇게 되는 것이어요. 조금 전에도 한 번 더 설명했었는데 그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니? 그 이유도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근의 공식에서부터 근의 공식에서 이제 숫자가 두 개가 나왔었는데 걔네 둘이를 서로 더했더니 남는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곱했더니 남는 게 요거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과정은 뭐 기억할 필요 없더라도 결과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로 기억하기 좀 나쁘다 그러면 한 번 더 쓰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bx 플러스 c는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의 합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 근의 곱이라는 녀석은 a분의 c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색깔로 해놓은 거랑 문자로 해놓은 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해가 잘 되는 걸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근을 곱합니다.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곱하면 전개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먼저 알파 베타라는 녀석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아마도 전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을 해보면 얼마가 되겠니? 빨간색 분의 노란색이래. 빨간색에 있는 숫자는 마음씨 착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빨간색에는 무슨 숫자가 들어있죠? 훌륭해요. 아무 숫자가 없으면 1이 있는 거야. 알겠죠? 마음씨 착한 사람. 자, 1분의, 그러면 노란색은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을 꼭 넣어줘야 돼요. 부호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넣어서 넌 마이너스 10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에서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만 이제 쏙 넘기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예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위에서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했어. 요만큼이 마이너스 5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식을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요 부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그랬었거든. 그럼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인데 넘기면 플러스 4로 넘어갈 테니까 결국 얼마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 근데 이거 왜 했는데? 왜 했느냐면요, 아까 여기서 A하고 B 값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네? 아까 저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너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저기서는 마이너스 5래.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A는 5. 쑥쑥 들어가네. A는 5라고 이렇게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3B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네.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A 곱하기 B의 값을 최종적으로 원하고 있네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볼 수 있겠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 써서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이런 거 문제를 좀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라이트센 부교재에 많이 있어요. 이거 숙제표 붙였니? 저기 뒤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눠줄게요. 저 라이트센 제일 앞장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3월 12일 몇 번까지 뭐 이렇게. 왜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자, 그런 식으로 꼭
꼭 좀 해주시고요.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48번, 49번, 50번 세 문제가 있는데 유형이 달라졌어. 뭐라고 써있니? 유형에. 유형 12번. 한 근이 무리수일 때 미지수의 값 구하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근이 무리수다. 무리수? 무리수? 우리 무리수라 그러면 언뜻 생각나는 게 바로 루트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을 보고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요. 하나 주어지는데 뭐 이런 거라고 해보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거야. 줘버리면 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근이 이거야? 한 근이 이기면 아니 다른 거 뭐가 베타가 나올 텐데 요 두 근을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라는 얘기예요. 자, 요 두 근을 더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하, 이 루트 2가 나왔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있는가? 유리수랑 무리수는 서로 다른데 그런 거에서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은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의 근을 구하는 방법,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은 거라서 숫자가 딱 맞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두면 어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줬으면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더했을 때 반드시 유리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b, c가 이제 유리수, 아까 맨키로 이제 a, b, c가 다 유리수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을 때 유리수다. 그랬을 때는 더해서 유리수가 나와야 되고 곱해서도 유리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왜? 마이너스 a분의 b도 유리수고 a분의 c도 유리수가 될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루트 2라는 녀석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더할 때. 더해서 사라지려면 얘가 반드시 베타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리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서 얘가 반드시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유형 12번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봤을 때는 뭐지? 조건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좋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 한 개만 가지고 어떻게 구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근에 생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유리수랑 무리수랑 섞여 있고 막 실수랑 허수는 안 나오겠지만 실수랑 허수랑 섞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근을 한 개 더 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더 준 게 뭔지는 실제로 문제 풀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48번입니다. 48번. 이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네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한 근을 줬어. 한 근이 x는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성립한대요. 그래놓고 갑자기 뭐 a하고 b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근이 하나만 가지고는 죽어도 깨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x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가 루트 3 마이너스 1을 쏙쏙 넣으면 되겠네. 되긴 되겠지.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요게 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만 나올 뿐 딱 값이 안 나오죠. 값이 안 나오고 요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란 말인가? 그런데 여기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리수 A, B에 대하여 A, B가 전부 다 유리수라는 얘기야. 유리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얘를 갖다가 이게 첫 번째 근이니까 뭐 여기는 이제 X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만 사실 얘를 알파 이렇게 써놔도 될 거야. 한 근이라는 의미로 알파라고 썼으면 베타가 뭐가 되길래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잖아. 두 개 더했을 때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죠. 유리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상하네. 요거랑 도대체 뭘 더해야지 유리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 무리수 부분을 부호를 바꿔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바꿔주고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다른 한 근이다라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좀 더 기계적으로 풀게 되면 여기 보면 어느 한 근을 줘요. 한 근을 주는데 항상 이렇게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더해져 있는 꼴로 주거든. 그러면 유리수는 그대로 무리수는 부호만 바꾼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다 하나 적어놔요.
x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다른 한근 이렇게 한글로 네 글자 쓰고 거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루트 3에서 딱 땡겨와. 동그라미 해가지고 딱 땡겨와서 마이너스 루트 3 부호 바꾼다 라는 의미로 땡겨와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마이너스 1에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내려온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 다른 한근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이 두 개 주어졌으니까 방금 이제 알파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했어요. 추론을 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A하고 B 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문제인데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야. 자, 그럼 두 근을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제 계산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 더하기로 해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더해 줄 거니까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져요. 없어지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라는 거,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보면 얼마에 해당합니까? 마이너스 A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요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A에 해당하고 따라서 A는 2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주게 되면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얘랑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니까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하지만 값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이번에는 이제 두 근의 곱이니까 요거분의 이거 해서 1분의 b 즉 얘가 b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a는 2였는데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4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자, 이제 49번 50번 두 문제가 남았어요. 두 문제가 남았으니까 신나게 한번 풀어보도록. 뭘 자꾸 끝이 두 문제 풀고. 뭔 소리예요? 아니 멀었어요. 시끄러워요. 자, 49번. 한 문제 정도는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문제, 네, 요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아직은 뭐 선행이니까. 아이 시끄러. 자, 49번 문제 읽어봤어요? 49번.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x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되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른 한근을 추론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한근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 무리수 부분은 부호 바꿔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유리수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얼마만큼이 유리수 부분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2분의 3 요만큼이 유리수 부분, 요만큼 유리수 부분.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게 무리수 부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호만 바꿔주면 뭐가 되느냐? 나머지 하나, 또 하나의 x값은 2분의 3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5가 다른 하나의 근이 된다고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둘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적용해주면 되겠어요. 얘네 두 개를 더해보세요. 더하면 얼마 나오죠?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랑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랑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놀랍게도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머지 남는 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해가지고 답이 계산한 값이 3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 근의 합. 그래? 두 근의 합이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주형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없애주고 나면 2분의 a하고 3하고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a는 얼마라고? 6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죠? a가 6이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 두근의 곱. 곱이라는 얘기는 얘랑 얘랑 이제 곱한다는 얘기죠.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곱하게 되면 일단 분모는 뭐가 되냐? 2 곱하기 2에서 분모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5 요만큼이 될 거란 말이죠. 될 건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니? 합차죠. 합차라 가지고 결국 앞에 녀석의 제곱 즉 9 그리고 빼기 뒤에 녀석의 제곱 루트 5의 제곱해서 9 빼기 5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뭐 그냥 이거 뭐지? 분배 법칙으로 천천히 해도 안 될 건 없어요. 계산 결과 당연히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4분의 4니까 넌 1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을 해보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b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지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겠나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거랑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가고 2분의 b 가고 그래요. 알겠어. 자, 뭐랑 같냐? 2분의 b하고 같다. 그래서 b는 얼마? b는 2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a는 6, b는 2.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끝이 아니야. a하고 b는 구했어. 그런데 문제가 계속되네요. a하고 b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슬프네요. 그쵸? a하고 b만 구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자, 일단 a하고 b 즉 2하고 6을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2x제곱 하고 플러스 뒤쪽에다가 개수를 모르잖아.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뭐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넣어도 되는데 그랬다가는 여기랑 좀 헷갈리겠죠. 사실 이 한 문제에 a, b 값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 자주 써먹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px 플러스 q를 많이 써요. a하고 b를 이미 써먹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로 두고 이제 p랑 q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는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두 근이 2하고 6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 하면은 얼마죠? 2 더하기 6 하면 8이죠. 8이 뭐랑 같아야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p하고 같아야 된다는 것이야.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식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p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p인데 글씨가 좀 약하군요.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해주게 되면 p는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16이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12가 되겠죠? 2 곱하기 6이니까 12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q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역시나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럼 q는 24가 될 것이고 다 끝났네. p하고 q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p하고 q를 넣어서 써주기만 하면 마무리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플러스 24는 0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풀 수 있겠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 당연하죠. 계속 쓰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당연하니까 50번 한번 풀어볼까요? 쌤이랑 아, 예. 쌤은 왜 어려운 걸 시켜? 그런가? 50번까지 브레이크 타임. 50분? 알았어요. 50분까지 하고 좀 쉬다 하죠. 안 그래도 그러려고 그랬어. 한 50분 정도에 쉬려고 그랬어. 알았어. 자, 50번. 원래 그러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50번까지. 어디를 지울까? 이제 슬슬 이렇게 한 판씩, 한 문제당 한 판씩 쓰네. 신기한 일이에요.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크게 썼어. 아니, 사실 제가 칠판에다 글씨를 작게 쓰는 거는 그닥 익숙치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맨날 크게 막 써요. 자, 50번. 자, 갑자기 또 생뚱맞게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숫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의 소수 부분이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a 플러스 1은 0 얘의 한 근일 때 유리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일단 뭘 구해야 되냐? 4 마이너스 루트 7의 소수 부분이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 소수 부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4
7 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혹시 소수 부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니?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었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소수 부분 37. 0.347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맞는 것이야. 즉 뭐냐면 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이 이 소수점 앞에 있는 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뒤쪽에 있는 요만큼을 소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그럴듯해. 이 소수잖아. 소수점 뒤쪽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경우에 4-루트 7의 소수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아까 요 1.347에서 소수 부분 0.347을 구하려면 원래 있었던 1.347이라는 숫자에서 뭘 빼면 되느냐? 정수 부분을 빼면 돼.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의 숫자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47에서 1만 빼고 나면 0.347이라는 소수 부분이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할 것이야. 이용을 하면 자 이제 4-루트 7로 가서 자 루트 7이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겠죠. 루트 7이라고 하는 건 얘가 범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까? 루트 7이라는 게 일단 얘는 정수 2보다는 클 거야. 왜냐면 2가 루트 4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는 또 3보다는 작겠죠. 3이 루트 9니까. 루트 4, 루트 9 사이에 루트 7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즉 2.xxx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어. 정확하게 구할 필요 없고 얘는 너는 2.xxx야. 루트 7이. 그렇다는 얘기는 4에서 그만큼을 빼면 4 빼기 2.xxx 하면은 얘가 뭘로 시작을 할까? 그 정수 부분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1점 하고 뭔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루트 7이 대략 2점 얼마니까 4 빼기 루트 7 하면 1점 얼마일 거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이 숫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건 알아요. 소수점 앞에 있는 게 1이니까. 정수 부분이 1이구나 라고 해서 원하는 건 소수 부분이니까 원래 있었던 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빼주면 그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숫자인 4-루트 7에서 4-루트 7이 있었는데 거기서 빼기 뭘 하느냐? 정수 부분이 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이만큼이 바로 4-루트 7의 소수 부분이 되는 것이요. 슬프네요. 0. 얼마 이렇게 숫자로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요. 숫자로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식으로 나오게 되죠. 조금만 더 정리한다 그러면 3-루트 7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의 하나의 해다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냐면요. 4-루트 7의 소수 부분 구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문제에서 가끔씩 뭐 소수 부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항상 생각할 게 원래 있었던 수에서 정수 부분, 즉 소수점 앞에 있는 그 숫자만 하나 빼면은 나머지가 바로 소수 부분이 된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한 근이 3-루트 7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다 유리수에 해당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A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보면 유리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만큼 더 유리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이 무엇이 돼야 되냐? 요게 3-루트 7이 하나의 근이고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7이 돼야 된다. 그거를 이제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유리수 부분은 그대로, 무리수 부분은 부호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다른 하나의 근을 만들어주는 것. 요게 바로 중요한 2단계에서 중요한 게 됩니다. 1단계는 요 소수 부분 구하는 게 1단계고. 자, 그럼 이제 근 두 개가 다 나왔어. 3-루트 7이랑 3 플러스 루트 7.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할 차례예요. 합을 구하면 얘랑 더하면 얼마 나오죠? 9, 6. 그렇죠. 6이 나와. 어우, 훌륭해요. 자, 두 근의 합은 6이 나올 거예요. 얘랑 두 개 더하면 6이죠. 두 근의 합이 그러면은 이쪽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맞네. 당연하겠지. 당연히 맞겠죠. 중요한 건 어차피 A 값 구할 거니까 얘네 두 개의 곱이야.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을 이제 계산해 보면 3-루트 7이랑 그다음에 3 플러스 루트 7을 곱해요. 곱하게 되면 얘 전개해 보면 얘랑 곱하면 9. 그다음에 얘랑 곱하면 3루트 7.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루트 7.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 곱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슝슝 날려버리고 얼마가 나오느냐? 2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분의 곱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뭐가 되느냐? 1분의 3a 플러스 1. 3a 플러스 1이 전부 다 상수죠. 전부 다 상수니까 얘가 1분의 3a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a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a는 그럼 얼마죠? 3분의 1 아닌가? 1. 맞는 것 같아요. a가 3분의 1이 a가 3분의 1이 나오는군요. 1a에 1이 들어가면 무려 분자가 4가 돼서 이 식이 4가 되는데 여기 옆에 2가 있잖아. 그래서 a가 3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는 a 값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썼다고요? 소수 부분 구하는 법. 그거는 오늘 이제 처음 얘기해 준 거고, 그거 말고는 3-루트 7이 한 근일 때 나머지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7이다. 요거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근과 계수의 관계 적용해 보는 것.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끝났어. 예. 이제 더 이상 어렵게 2차 방정식 뭐 푸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머지 남은 거 하나는 활용이에요. 활용. 항상 활용 문제가 나오죠. 말로 이렇게 막 문제 적어놓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도록 하죠. 10페이지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실수가 없어요? 있어요. 좀 이따가 있어요. 내가 참치는 뭐. 참치 먹고 싶니? 참치 사줄 거예요? 아니요. 참치 회로 그러면. 혹시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우리. 수학, 과학 둘 다 100점 맞으면 참치 한번 신나게 먹으러 가도록 하죠. 뭐 또 성적표 이제 공 이렇게 막 점수 이렇게 바꿔서 갖고 오고 이런 거 아니야? 뭐 여튼 그래. 저도 참치를 참 좋아한답니다. 참치처럼. 뭐라고? 응, 뭐라고? 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이때까지 활용 단어는 많이 했어. 뭐 1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의 활용 지금 하고 있고, 뭐 1차 부등식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항상 활용 단어는 푸는 게 다 똑같았어. 단계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문제를 읽으면서 미지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미지수, 즉 x가 무엇인지 결정. 그게 첫 단계가 되죠. 문제를 읽으면서 뭘 x라고 둘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게 첫 단계. 두 번째는 이제 x를 결정했으면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의 뜻에 맞는 x를 이용하여 식 세우기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식 세웠으니까 식 풀기, 즉 근을 구하는 거. 근을 구하기. 요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네 번째 단계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답을 다시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 식에서 세우는 요 근이 반드시 답이 되는 게 아닌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태반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식 다 구하고 나서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달아줘야 된다. 그래서 4단계가 좀 중요했었죠. 자, 요거에 입각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봅시다. 뭐 그런 거야. 이 문제의 뜻에 맞는 답 구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x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x는 2.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단 말이야. 2.8 그랬는데 문제에서 도저히 소수점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막 물어본단 말이죠. 뭐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게 되면 2.8개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물건은 한 개 단위로 파니까 그럼 3개 사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바로 4단계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뭔 소린지는 문제 풀다 보면 알아요. 자, 대표 문제.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가 2분의 n 곱하기 n-3 이렇게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자, 대각선의 총수가 54개인 다각형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뭐 이미 문제에서 1단계는 결정해놨어. 이 미지수 n이라고 하는 게 뭐래요? n각형. 그래서 이 다각형이 몇 개의 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갖다가 미지수라고 둔 거죠. 미지수라고 뒀고 식도 줬어요. 식도 줬는데 우리가 해준 거는 그래서 총수가 54개다라고 이렇게 등호로 연결해 준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3단계부터 해보면 될 것인데, 자, 그럼 요거 밑에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일단 이쪽은 n 곱하기 n-3만 남기고 2를 곱해서 108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전개하니까 뭐 됩니까? 얘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그리고 108도 이제 넘어가죠. 뭐. 마이너스 108은 빵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너무 오래간만에 풀긴 하지만 어떻게 풀었었죠? 좋기로는 인수분해 되면 좋겠다. 인수분해 되면 좋겠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공식 써야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돼요. 12 곱하기 9하면 얼마예요? 108. 12 곱하기 9하면 108이거든요.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위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 n-12하고 n 플러스 9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의 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3단계까지 한 거야. 식 풀기까지. 그리고 나서 4단계에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n각형, 즉 도형이 몇 각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9각형이요. 이럴 순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는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도형의 각형 수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답은 12각형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2차 방정식 푸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 쓰고 두 가지로 풀어요. 자, 유형 14번. 2차 방정식 활용 수라고 돼 있는데 뭐 단계는 똑같습니다. 미지수 정하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풀고 조건에 맞는 답 구하기.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자, 그럼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면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6시 40분에 시작했지? 알겠어요. 요 문제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해요. 너무 좋다. 쉰다 그럴 때만 좋아해. 자, 그러면 대표 문제. 어떤 자연수와 그 수의 제곱의 합이 30이라 한다. 그러면 첫 단계 미지수 x를 뭐라고 할까요? 어떤 수를 x라고 하죠 뭐. 그렇죠? 어떤 수 그 수를 x라고 두면 자, 보자. 어떤 자연수와 그 수의 제곱의 합, 어떤 자연수, 즉 x랑 그리고 그 수의 제곱을 더했을 때 x 플러스 x 제곱을 한 값이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이게 바로 2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식 세우는 거. 문장을 읽고 이렇게 바꿔주었어요.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제곱의 합이 30이다. 라고 이렇게 고쳐줬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나타내죠. 그럼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죠.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느냐? x제곱 플러스 x 요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0은 0 이런 꼴로 써주면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 세운 거예요. 식 세운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즉, 이걸 풀어보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떠올려 줍니다. 인수분해 중에서도 공식 몇 번째를 적용해 주면 좋을까요? 세 번째. 오, 훌륭해요. 자, 세 번째 거를 적용을 한다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30이 나오고 두 숫자를 더해서 플러스 1이 나오는 그런 숫자들을 찾게 되는 거죠. 뭐가 될까요? 두 숫자는. 아, 그래요. 6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쓸 때는 하나씩 갖다가 x 플러스 6이라고 하나 써주고 옆에는 x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값은 뭡니까? x는 마이너스 6 또는 5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혹시나 문제의 뜻에 뭔가 좀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보는 거지. 근데 딱 첫머리부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자연수와 그랬는데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냅두면 안 돼요. 마이너스 6은 그래서 버립니다. 넌 자연수가 아니잖아. 버려버리고 답은 어떤 수는 5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 근이 두 개 나오잖아요. 2차 식이니까 근이 두 개인데 보통 보면은 둘 다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반영을 했을 때 하나는 버려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꽤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10분 쉬어요. 네. 근데 옆에서 파이팅 얘기해요. 뭐 받을 게 많은가 보죠? 쌤 이번 주 수요일 화이트데이.
15번. 연속하는 수라는 그런 유형입니다.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연속하는 세수 또는 뭐 연속하는 세 홀수, 세 짝수 이런 식으로 문제의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간단하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세 수를 더 주면 된다는 것이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주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 그러면 제일 작은 녀석을 x라고 두면 그 다음 홀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홀수는 또 2를 더해야 되니까 x 플러스 4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홀수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홀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사이는 항상 이만큼씩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제일 작은 녀석을 x라고 뒀으면 그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2, 그 다음 홀수는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홀수라도 그렇고 사실 연속하는 짝수라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얘네들도 차이가 2씩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차이가 전부 다 2씩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놔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놓을 때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씩은 이렇게 놓기도 해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 차이가 2라는 거는 똑같죠. 이렇게 두면 장점이 뭐냐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세수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가 없어지고 3x가 된다는 뭐 그런 계산상의 장점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둘 건가라는 그런 거를 좀 봐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 문제를 보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45일 때 이 두 자연수의 곱은 오호, 그래요. 그러면 이 연속하는 자연수를 뭐라고 더 주면 되냐? 두 개라 그랬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 따라서 x 그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로 두면 된다는 것이에요. 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 즉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서 x제곱이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을 해서 합하면 그게 얼마가 되느냐? 145가 된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했을 때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이 두 자연수의 곱은 어떻게 되냐?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그러면 얼만데?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의 뜻에 따라 식을 세우는 2단계가 되는 것이죠.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이 첫 번째 식이 뭐가 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2차 방정식이 됐고 얘를 갖다가 풀어보게 되면요. 자 좌변을 먼저 전개를 합니다. x제곱 있었고 얘를 전개하면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요만큼을 계산한 거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풀어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은 145라고 해서 자 그럼 2x제곱 플러스 2x까지 하고 145를 넘기면 마이너스 145가 될 테니까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144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144 전부 다 짝수죠. 전부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일단 2로 한번 나누고 시작을 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2는 0 요거랑 같은 식이 되는 것이야. 왜? 여기다가 그냥 나누기 2를 하고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하면 어차피 여긴 나누기 2를 하든 뭘 하든 0이 되는 것이고 나누기 2를 하면 요게 되죠. 그래서 요거랑 둘 다 같은 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진짜로 풀 건데 요것도 역시나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겠죠. 그렇죠? 뭐랑 곱해서 마이너스 72가 되고 더해서 플러스 1이 될까요? 9하고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x 플러스 9 그리고 x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러면 x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9 또는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에 대한 조건이 뭐 또 다른 게 있었는지 한번 보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 즉 x라는 녀석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는 넌 아니여. 왜? 자연수가 아니잖아. 자연수가 아니니까 버려버리고 x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는 거 x에다 8을 넣으면 아 그래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그럼 8이랑 9군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두 자연수의 곱은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풀 수 있나요? 2차 방정식 푸는 비교적 간단한 녀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다음 유형 같은 경우에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실생활, 무슨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 풀 일이 있다고. 뭐 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아주 인위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미지수 정하기부터 쭉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를 볼게요. 이런 거 약간 초등학교 때도 무슨 뭐 퀴즈 이러면서 막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니니? 뭐 여튼 그래요. 자, 유형 16번에 누나와 동생의 나이 차이는 6살이다. 누나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3배보다 18살 적을 때 동생의 나이는, 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 구하라는 거니? 마지막을 보면 동생의 나이. 그럴 때는 보통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두는 게 편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쭉 풀었을 때 x는 뭐 나왔으면 그냥 그거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단계 x를 뭘로 둘 것인가? x를 동생의 나이라고 두는 것이요. 동생의 나이.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제일 끝에 뭘 구하라 라고 하면 그거를 x라고 두는 게 좋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그렇게 돼요. 가끔 문제에 따라서는 그걸 x로 두면 안 풀리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x는 동생의 나이 이렇게 두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누나와 동생의 나이 차이는 6살이다. 누나가 나이가 많겠어요? 동생이 나이가 많겠어요? 누나. 그러니까 누나겠지. 그래서 그러면 누나 나이는 x에다가 6살 더하면 되겠죠. 둘이 차이가 6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누나의 나이는 x 플러스 6, 동생의 나이는 x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나의 나이의 제곱은, 이게 누나의 나이죠? 그러면 누나의 나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동생의 나이의 제곱, 누나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 x의 제곱의 3배보다, 뭐 이렇게 제곱의 3배보다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바꿔주는 거야. 요거보다 18살 적다. 여기서 빼기 18 해야 요거랑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요거 약간 한글을 잘 읽어야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누나의 나이의 제곱은, 그 다음에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3배보다 18살 적다라고 이렇게 문제의 뜻에 맞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풀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을 전개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3x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다 넘기죠. 뭐 다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54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x제곱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아마도 여기는 바로 그냥 x제곱이 나올 것이고, 1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54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7. 마이너스 27이 될 거예요. 이렇게로 해주면, 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27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쌍, 그것은 바로 그렇죠. 마이너스 9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지금 인수분해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마저 써주면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서 x는 9 또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x가 뭐였어요? 동생의 나이가 마이너스 3일 리는 없어요. 그렇죠? 수도 있죠. 벨라라에 있으면. 시끄럽고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은 아니고 x는 9예요. 9살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2차 방정식 활용 단원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보자. 우리 몇 시까지냐? 8시 20분까지죠. 오, 시간 많아요. 좋아요. 신나요. 자, 홀수는 제가, 짝수는 그대들이. 어때요? 좋죠? 우리도 중일이. 어이, 시끄럽고. 자, 홀수는 저와 함께, 짝수는 그대들이 이제 푸는 거예요. 자, 51번부터 한번 서비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혹시 내가 쉬운 거 푼다고 불만 있나요? 없죠? 아무 생각이 없군요. 쌤이랑 같이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1번 풀려고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은, 요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신나게 이거 외워야 돼요. 심지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n의 제곱까지 더했을 때 그런 거 공식들도 나중에 나오는데 외워야 돼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자,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합이 136이 되려면 1부터 얼마까지 수를 더해야 되는가? 는 136이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얘는 그러면 2배를 양쪽에다가 다 곱해줘요. 다 곱해주면 좌변 같은 경우에 남는 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것만 남고, 이쪽은 2배를 곱하니까 272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하니까 n제곱 플러스 n이 되는데 272도 넘겨요. 선물로 줍니다. 주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것만 이제 봐주면 되죠.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272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그런 쌍 뭘까요? 그런 쌍 나온다. 16 곱하기 뭐 17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15의 제곱이 225잖아. 그러니까 15보다는 큰 숫자들을 곱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에 자리가 2가 나오려면 맞았어. 6 곱하기 7 뭐 이런 거 하면 42 해가지고 끝에 2잖아. 뭐 여튼 천천히 해보면 돼. 천천히 해보면 되고요. 자, 16이랑 17인데 그 중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아마도 더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n-16, n 플러스 17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고, 따라서 n은 16 또는 마이너스 17인데 역시나 n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7은 아니고요. 요게 답이 됩니다. n은 1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쉽죠? 그러니까 이제 52번도 풀어보세요. 비슷한 유형이에요. 뭘 줬어요? 풀어야지. 자, 어디 풀어보시지. 경기수가 36회래요. 지은, 이지은이 풀어보았나요? 물음표? 이응이응? 찍었어야지. 왜 그러세요? 응? 아니 걸레가 나한테 걸레라고? 덤벼서. 아니 걸레가 나한테 덤벼서. 뭐 소리야. 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닙니다. 쌤 9. 9팀 나오나요? 나왔어요? 9팀? 9팀 나왔니? 9팀이 다 나오면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 다음 것도 이제 풀어보고 있으면 돼. 아유, 훌륭해요. 9팀 나왔고. 나왔니? 나왔고. 지우 다른 거 풀고 있죠? 아까 나왔지? 9팀? 9팀이에요. 자, 어떻게 푸느냐? 식 세워서 풀면 됩니다. 2분의 n 곱하기 n-1 해가지고 36이랑 같다라고 두고 2차 방정식 한번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53번을 보도록 하겠어요. 풀어보라 할 때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풀이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다 맞았어. 자,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단계마다 바둑돌의 개수를 늘려가며 직사각형 모양을 배열하려고 한다. 이때 168개의 바둑돌로 만든 직사각형의 모양은 몇 단계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거 저기 뭐냐? 규칙성이 뭘까요? 규칙성이? 홀수. 그래요? 그런가? 위. 보니까 가로세로 하나씩 더 늘어나요. 자, 1단계는 보니까 돌이 3개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2단계는 보니까 아까는 여기 가로가 3개였는데 이번엔 가로가 4개가 됐어. 그리고 세로도 아까는 한 줄이었는데 이젠 2줄이 됐죠. 그 다음에 3단계를 한번 봐봐. 3단계를 보니까 가로가 이번엔 몇 개니? 5개. 그리고 세로도 3줄.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요게 이제 쭉 가다가 n단계에 도착했을 때, n단계가 됐을 때, 지금 1단계일 때 가로로 3개, 2단계일 때 4개가 된다는 얘기는 n단계일 때 가로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n 플러스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n이 1일 때 총 3개가 되고, n이 2일 때 4개가 되고, 3개일 때 5개가 되고, 그러면 n일 때는 n 플러스 2고, 이렇게 추론해 줄 수 있죠. 그냥 이 숫자를 그대로 이제 식으로 바꿔준 거야. 그리고 세로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이쪽으로 세로로는 몇 줄이 되냐? n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n 단계에 있는 돌덩이라고 하는 녀석은 쭉 다 들어갈 텐데 세로로는 n개, 가로로는 n 플러스 2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개수라고 하는 건 n 곱하기 n 플러스 2 해가지고 얘가 얼마? 168. 168이 되도록 하는 그런 n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규칙성만 구해놓고 나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68은 빵 해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만 한번 싹 해주면 되겠어요. 아마도 뭐가 될까요? 13하고 16. 은 아니고요. 그럼 차이가 3이잖아. 차이가 3이니까 2가 나올 수가 없지. 차이가 2인 숫자. 19. 차이가 2인 숫자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2가 나올 건덕지라도 있겠죠. 12의 제곱 얼마죠? 144. 그러면 12보다 조금 더 큰 숫자랑 곱하면 대충 나올 것 같지 않니? 12 곱하기 14 해봐봐. 12하고 14를 곱하면 끝자리가 8이잖아. 그러면 이거 웬만큼 맞아. 웬만큼 맞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곱셈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죠. 해보나 마나 맞겠죠 뭐.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더해서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곱해서 마이너스 168 더해서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n-12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n은 12 또는 마이너스 14용 해놓고 여기서 원하는 건 n이 마이너스 값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12단계, 12단계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안 어렵죠?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수라고 해서 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은 잠깐만, 짝수는 그대들이 푸는 거였잖아. 한번 풀어보세요. 난 쌤이랑 풀어야지. 자꾸 쌤이랑 풀어야지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처음 문제잖아요. 마치 제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알았어. 같이 풀자. 54번. 자, 보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2배를 했더니 제곱을 한 것보다 24만큼 작아졌다고 한다. 어떤 자연수는 자, 그러면 일단 x를 뭐라고 두면 되느냐?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두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뜻에 따라서 식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자, 제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2배를 했대요. 2배를 했다는 건 2x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2배를 한 건데 얘는 제곱을 한 거보다 얼마만큼 작아졌다? 24만큼 작아졌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야. 혹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쑥쑥쑥 쓰는데 혹시 매칭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어떤 수를 2배를 했더니 원래 제곱해야 되는 것보다 24만큼 작아졌다 라고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이 식만 잘 세워주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죠? 인수분해만 해주면 돼요. 2x를 이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아마도 4하고 6 특히나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6은 빵 x는 마이너스 4 또는 6인데 어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가 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너무 쉽게 풀었나? 자, 55번 한번 풀어보시죠. 뭐 자꾸 쌤이랑 같은 소리가 빨리 풀어봐. 쌤이 가르쳐줘야죠. 가르쳐드렸잖아요. 야, 네? 뭐? 네가 앞으로 야, 없어요. 자꾸 떠들면 다른 수업 시간으로 보내버린다. 다른 수업 중이요? 시간 완전 시끄러워요. 네가 먹은 거냐? 아니요, 얘가 흘렸어요. 인생 쓰레기 진짜. 쉬. 문제 푸는데 방해되잖아. 응? 자, 빨리 풀어봐요. 풀어봤니? 얼마 나오니? 식이라도 한번 세워봐봐. 어떤 수의 차가 7이래. 그러면 하나를 x라고 뒀으면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두면 좋을까? x 마이너스 7. 그래도 되고 x 플러스 7이라고 둬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로 둬도 돼요. 미안. 식 세워보고 있나요? 식 어떻게 세워요?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뒀으면 두 수의 차가 7이다 라는 걸 다른 한 수는 x-7 또는 x 플러스 7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방금 x-7로 둔다 그랬잖아. 그렇게 둬서 풀면 돼. 그리고 문제의 뜻에 따라. 두 자연수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 205래. 자, 이거는 포인트. 니네 다음 시부터 서로 다른 줄에 앉아요. 알았죠? 내가 먼저. 그래서 얼마 나왔니?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78. What? 요 그래서요? 아마 맞게 나올 것 같은데 저 인수분해만 해보면 돼요. 다시. 아니 뭐 식 세워보면 되지. 뭐 이거 긴 식도 아니고 간단한 식인데. 지은 얼마 나왔어? 하고 있군요. 지은 어떤 자연수를 x라고 했으면 다른 한 자연수를 뭐라고 뒀나요? Y. y라고 하면 괜히 문자만 낭비하죠. Q. 차가 7인 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하나를 x 플러스 7이라고 둬도 되고 아니면 x 마이너스 7이라고 둬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x 하고 위처럼 둘 수도 있고 아래처럼 둘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고 뭐 굳이 좀 추천을 하자면 위에처럼 두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이 x가 이제 자연수라는 거 나중에 써먹을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 어디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혹시나 미심쩍을까봐 밑에 걸로 한번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두 수를 각각의 제곱의 합이 205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얘의 제곱이니까 x제곱. 그리고 그거랑 뭘 더하느냐? x-7이라는 녀석의 제곱. 요거랑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이 205다. 이렇게 세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요쪽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는 20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4x까지 됐는데 49가 있지만 사실 저쪽에서 넘어오겠죠. 205라는 녀석이. 205라는 녀석이 넘어와서 빼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56. 6. 마이너스 156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산해 보려니까 아예 숫자 너무 커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다가 심지어 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6 다 짝수네. 2로 한번 나눠주기 시작해요.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8은 0. 아까 이게 예훈이가 얘기했던 식이잖아. 그치? 왜 이거 종이를 뜯고 있죠?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구해주면 돼요. 뭘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표정이 빨리 얘기하라는 그런 표정인데 6이랑 13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6 곱하기 13하면 78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78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x 플러스 6이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 또는 13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x가 뭐였느냐면 자연수라 그랬거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3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이라고요? 네, 이 두 자연수 중 큰 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로 뒀잖아. x하고 x-7로 뒀잖아. 그러면 이제 x가 13이 나왔으면 큰 수가 13이 되는 거고 작은 수는 6이 되는 거죠. 13 빼기 7에서. 그렇죠? 이거를 아까 혹시 x랑 x 플러스 7로 이렇게 뒀으면 x가 얼마 나왔어야 정상이냐면 x에 6이 나왔어야 정상이야. 그렇게 나왔니? 그렇게 해서 x가 6이면 다른 한 수가 이제 13이라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큰 수를 고르라 그랬기 때문에 13이 답이 되는 것이에요. 혹시 신나게 풀어놓고 6이라고 이렇게 답 써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56번. 5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네. 56번 문제 같은 거. 이상하게 너무 같이 풀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너무 잘 돼요. 앉아 있다가만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자, 56번. 어떤 두 자리의 자연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이 자연수를 구하시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13이다.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를 일단 두 자리 자연수가 나야 되잖아.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건 이런 것들이 두 자리 자연수죠. 뭐 12, 뭐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 숫자 하나 있고 1의 자리 숫자 하나 있는 그런 형태를 이렇게 한번 더 보죠. A, B라고.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그
10의 자리 1의 자리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위에다가 발을 씌워주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가 A,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B인 그런 자연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 즉 A와 B의 합이 13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의 곱은, 각 자리 숫자의 곱, 즉 진짜로 레알 A 곱하기 B가 되겠죠.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처음 자연수가 요렇게로 쓸 텐데, 이거는 사실 뭐가 되느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10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된다는 것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34라는 숫자를 한번 봅시다. 34라는 숫자의 실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10 곱하기 3,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 3, 10의 자리니까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4잖아. 거기를 1의 자리 숫자 곱하기 4 해가지고 30 더하기 4에서 34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써준 거죠. 10A 플러스 B라고. 이게 원래의 수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곱은 처음 자연수보다 34만큼 작다. 처음 자연수가 뭐였냐면요, 10A 플러스 B보다 34만큼 작다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단어는 사실 아니야. 사실 아니고, 그 다음에 얘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식이 두 개고 모르는 문자가 A하고 B하고 두 개니까 나오긴 나올 거거든. 나오긴 나올 건데 요걸 갖다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은, 첫 번째 식이 사실은 A와 B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는 거죠. A는 13-B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밑에 있는 A라는 부분에다가 13-B를 여기도 한번 넣고 여기도 한번 넣고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 그렇게. 자, 그럼 계속해서 풀어보면, 첫 번째 식 이렇게 바꾸는 건 이해되나요? A는 13-B라고 이렇게, 여기서 A 플러스 B가 13이었으니까 B를 넘겨서 A는 13-B 이런 걸로 바꿔준 거야. 바꿔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있는 A라는 녀석 대신에 전부 다 13-B로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게 되면 13-B 곱하기 B, A 대신에 13-B가 들어갔으니까 는 10 곱하기 13-B,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4 이렇게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면 13B 마이너스 B제곱은 얘가 130 마이너스 10B 플러스 B 마이너스 34 이렇게 돼요. 뭔가 숫자가 우르르 쾅쾅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녀석들을 좀 오른쪽으로 다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고 B에 대해서 최고 차항부터 써보면 제일 차수 높은 게 B제곱이죠. B제곱이 제일 앞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1차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B하고 플러스 B하고 이쪽에서 넘어온 마이너스 13B까지가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2B가 돼요. 그 다음에 숫자, 상수를 보면 130 마이너스 34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죠. 130 마이너스 34 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96은 빵 이렇게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점점점 이응 이게 이제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으니까 인수분해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지은 뭐랑 뭐로 인수분해가 되면 될까요? 조금 어렵긴 해. 그렇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로 될까? 나요. 지금 또 앞에 가서 이제 찾아보고 있죠. 이런 거 인수분해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1, 96부터 시작해서 2, 48, 4, 2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좁혀가는 거야. 차이를 좁혀가다가 혹시나 그 차이가 22가 걸리거나 아니면 둘이 더했는데 22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16이랑 6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16 곱하기 6이 96이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96인데 마이너스 22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잘해야 되는데 숫자만 커지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들 되죠. 그래서 B 값이 뭐가 되냐? 6 또는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B라는 녀석이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은
요게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b가 1의 자리 숫자였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b가 16이라는 건 말이 안 돼. 1의 자리 숫자에다가 16을 넣는다고? 에이, 그럴 수가 있나? 들어갈 수 있는 건 0부터 9 사이의 값.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4단계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답 구하기 위해서 일단 b는 16이라는 걸 제껴버리는 거야. b는 16이랑 6 두 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16은 넌 아니야. b는 6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b가 6이라는 걸 구했으면 a도 구해야 되잖아. 아까 a 있었으니까.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요 관계식, 첫 번째 관계식에다가 b가 6이라는 걸 넣으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6이 13이다. 오, 숫자 비슷하게 생겼네. 자, 그러면 a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a는 7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a가 7이고 b가 6이다. 그러면 그 두 자리 숫자는 뭐가 됩니까? 76이 답이 되는 거죠.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56번은 76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아유, 슬프네요. 다음 페이지까지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을 마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2차 함수를 좀 보도록 해요. 보도록 해가지고 네, 꺼주세요. 그 옆쪽에 은색으로 되어 있는. 자, 숙제를 듣고 가.